치워야 되니까. 오케이. 자, 해서 잘 들어가서 가봅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미안하대더라. 이게 선생님이 차분하게 하고 싶은데 너무 그게 많으면 변수가 많으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처럼 추격 잘 지켜서 잘 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꾸 저렇게 뭐 이것저것 해서 하여튼 선생님 이런 거 들어가서 합시다. 왜냐면 지금 제 시간이라가지고 준비하나 좀 피해를 보면 안 되는데 자,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환 어법 첫 번째 어법인데 이거 이제 오늘 어법 이거니까 쌤이 이제 바라는 거는 뭐냐면 앞에 내신 시험 여러분 잘 쳤고 잘 했는데 오히려 쌤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내신 점수 중학교 내신 점수에 크게 뭐 하지 않는다. 그냥 고등학교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고 여기 이번에도 어법이 이제 두 가가 들어가면 어법이 네 개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어차피 이번 내신에 맞추기 위해서 이 어법을 열심히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번 시험에 맞췄다 못 맞췄다가 다가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다진 어법이 고등학교 때 가더라도 그냥 내 걸로 만들어 버리는 게 쌤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얘들아 오늘 했던 관계사의 계속적인 문법 알지? 라고 했을 때 좀 했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 그럼 고등학교 가서 또 해야 되거든요. 고등학교 가서 근데 그 어법이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이면 어법 파트만 해도 무슨 몇 개예요? 그래서 16개잖아. 16개의 어법 파트를 고등학교 가서 또 2번씩, 4번씩 그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뭐 내신 시험 맞추고 이런 개념보다 여러분들이 이 어법을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든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들어갑시다. 그래서 일단 소재가 관계대명사거든. 이 첫 번째 관계대명사의 용법을 이걸 한정적 또는 제한적 용법이라고 불러요. 쌤 이런 이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한번 써봤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서술적 또는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르는데 역시 이름은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로 적어주세요. 그렇지만 역시 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아닙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위에 있는 1번 용법은 앞에 명사가 있고 그 뒤에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이거는 뭐 해주는 용법이죠? 명사를 수식해주는 용법. 그냥 읽으면 됩니다. 관계대명사가 뭐 해주는 경우? 명사를 수식해주는 경우.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요. 앞에 똑같이 명사가 있는데 여기 쉼표가 하나 딱 붙어있는 경우예요. 이렇게 관계대명사. 그러면 이때는 명사 수식한다? 아니요. 명사 수식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끊어줍니다. 끊어서. 한번 한 템포를 끊어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and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줘서 해석을 합니다. 그냥 외워버리세요. and 플러스 대명사로 해석을 해준다. 근데 and 플러스 대명사도 좀 복잡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느끼기에. 그래서 쌤이 평상시에 우리 독해 수업할 때는 쌤이 더 이걸 축약시켜서 그냥 쉼표가 있으면 어떻게 해석을 해라? 그리고 그것은 해버리고 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면 사실은 충분해요. 그리고 그것은 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중학교 내신 범위에 들어가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기는 할 건데 일단 여러분 알아둘 건 쉼표가 있는 관계대명사는 그럼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번 한 템포 이 끊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한 템포 쉬고 그리고 그것은 하고 내용을 이렇게 이어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일단 여기까지는 됐죠? 첫 번째 기본입니다. 첫 번째 기본 내용이에요. 졸리면 안 된다, 얘들아. 졸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이 두 개를 이제 비교해서 상세하게 조금 들어가 볼 건데, 처음에 있는 그 개정에서는 이 명사가 있고 뒤에서 이렇게 관계 대명사가 이렇게 있겠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특징을 한번 해보면 첫 번째로는 용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얘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명사를 수식을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관계대명사가 1번의 명사 수식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오는 문장이 어떻게 되죠? 항상 뭐가 없는?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는 문장. 다른 말로 무슨 문장이라고 부르시걸? 불완전한 문장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명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사이에 쉼표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도 이때는 앞에 있는 명수식은 아니고 and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줄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는 무슨 문장이 나올 거다? 불완전한 문장으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뒤에 있는 어법적인 속성에서 이렇게 표로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얘들아, 그렇죠?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일단 쉼표가 없는 여기서 우리가 앞에 말했던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하고 그 다음에 쉼표를 찍고 계속적인 용법으로 쓰는 관계대명사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뭐가 온다라는 거지?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차이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는 명사를 수식해 주지만 얘는 and 플러스 대명사로 수식을 해주지 않는다. 고수정법을 들어가서 이렇게 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를 이걸 왜 적었냐면 여기에서 이 대명사가 여러분 어떤 걸 적어야 될지 되게 모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앞에 있는 요 명사에서 사람이냐 아니면 사물이냐를 파악을 해주면 되고요.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 주어 목적어에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파악을 해주면 되는 거지? 이게 주어 대명사냐,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합쳐서 대명사를 판단을 해주면 돼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 보고 사람인지 사물인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불완전한 문장을 보고 어디다가 집어넣을지 연습을 몇 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I know the teacher, 그 다음에 쉼표를 찍고요. Who is so handsome. 이기가 됐다, 그죠? 그치. 그 다음에 I know the book. 여기에서 위치 치민 word yesterday.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해봅시다. I know the teacher 하고 나서 여기 who를 한번 바꾸면 일단 무조건 and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제 and 다음에 어떻게 적어야 될까? 앞에 있는 명사를 보면 the teacher고 handsome 보니까 남자인 것 같아요. 남자인데 뒤에 보면 지금 여기 is 앞에 뭐가 없죠? 지금 주어가 없다, 그죠? 여기다가 바로 뭐라고 적어주면 될까? 남자고 주격이니까 he. 그 다음에 뒤에 나머지로 쭉 들어가서 is so handsome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해석이 정확하게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것은 해도 되지만 그리고 여기서는 그는 매우 잘생겼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아래에 있는 문장도 한번 해볼까? 이것도 똑같이 앞에 적어주고 나서 여기는 일단 무조건 and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봤더니 주어가 있네, 창민이가. 그 다음에 read 동사가 있네요. 여긴 지금 뭐가 없지? 목적어가 지금 없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and 그리고 채민이가 뭐 했다? 읽었다. 자, 앞에 있는 거 한번 봅시다. 더 북은 사물이잖아요. 사물인데 뒤에서는 목적어네. 그럼 뭐지? read, it, 그 다음 뭐가 될까요? yesterday. 근데 한국말은 좋은 게 굳이 여기 안 넣어도 돼. 그리고 그 책 그것을 채민이가 어제 읽었다. 이렇게 하면 돼요. 한국말은 순서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이거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거 이렇게 쓰라고 하는 문장이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거 빼고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쵸? 그럴 거 없다, 그죠? 다시 들어갈게요. 거의 답니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문법은 and 플러스 대명사로 풀어서 해석을 한다가 되는 거고,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어법이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게 일본식하고 막 따오면서 정립이 덜 돼서 그런데 위에 있는 이 관계사보다 밑에 있는 해석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쌤이 수업할 때 왜 괄호 묶고 수식할 때 예쁘게 해석하지 말고 앞에 먼저 해석하고 괄호로 나중에 해석해주라 그랬잖아. 그게 약간 밑에 방식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좋은 해석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쉼표가 없어도 잘생긴 선생님을 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나는 그 선생님을 아는데 근데 그 선생님 어떤 선생님? 잘생긴 선생님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예뻐요. 그래서 나에게 쉼표가 있으면 더 편합니다. 그리고 그 티처는 뭐하다? 잘생겼다. 나는 그 책 알아. 그리고 그 책을 재민이가 어제 읽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더 영어적인 느낌에 더 가깝습니다. 영어적인 느낌. 밑에가 더 좋다라고 보면 된다. 자, 2번은 사실은 중요한데 사실은 시험에는 이거 2번은 잘은 안 나와요. 시험엔 잘 안 나옵니다. 이제 시험에 조금 잘 나오는 거 해줄게요. 첫 번째, 명사 뒤에 쉼표가 있는 계속적인 용법에서는 그냥 that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조건이에요. 쓸 수가 없습니다. that을 쓸 수가 없고, 사람이면 무조건 뭐를 써야 된다? who, 사물이면 which, 이 두 가지로만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자면은 원래 목적격일 때 이거 너무 구질구질할 것 같은데 이거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격일 때 우리가 왜 생략을 시키는 게 가능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쉼표를 찍고 있는 관계대명사에서는 생략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반드시 뭐 또는 뭐를 써줘야 된다? who 또는 which로 제대로 써줘야 된다.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쉼표 찍고 이렇게 틀린 겁니다. 쉼표 찍고 그 다음에 생략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2번, 보통 이때 선행사는 앞에 있는 명사인 경우가 많은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선행사가 앞문장 전체인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선행사가 앞문장 전체인 경우가 있어요. 앞문장 전체입니다. 그냥 일단 들어두고 가세요. 선행사가 앞문장 전체다. 근데 이걸 왜 지금 하냐면은 선행사가 앞문장 전체인 경우는 반드시 3개의 요건이 꼭 있어줘야 되는데, 첫 번째,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쉼표 필수. 곧 무슨 말이죠? 우리 이 용어 싫어한다 그랬지만 계속적인 용법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쉼표가 없는 명사 수식하는 관계 대명사에서는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인 경우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제목이 관계대명사의 서술적 계속적인 용법이 지금 어법 파트인데, 이 어법 파트에서 되게 시험 잘 나오는 게 앞문장 선행사가 앞문장 전체인 경우가 시험에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왜 뭔 상관? 선행사가 앞문장인 거랑 계속적인 용법이 뭔 상관이냐? 선행사가 앞문장 전체인 경우는 언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용법인 경우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당연한데 계속적인 용법에서는 that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that은 안 되겠죠. 당연히 생략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앞문장 전체가 사람일 수는 없잖아. 당연히 who나 whom 같은 것도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뭐라고 보면 돼? 무조건 뭐라고 생각하면 되죠? which만. 무조건 which만. 그러니까 무조건 쉼표 찍고 무조건 which만 썼을 때만 일단 뭐가 의심될 수 있다?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인 경우가 의심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중요한데요. 이때 앞문장 전체는 또 무조건 단수로 취급하는 걸 이런 식으로 합니다. 단수로 취급하는 걸 이런 식으로 해요. 자, 밑에 있는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 맨날 이 예문이거든요. He always gives Leila flowers. 그치. 그 다음에 which make her happy입니다. 근데 이게 이 예문만큼 내가 좋은 예문을 못 찾겠어.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이 될 수 있거든. 여기 which인 경우에 선행사가 앞에 나와 있는 flowers인 경우도 가능할 것 같고, 또는
앞문장 전체도 가능할 것 같다. 만약에 플라워를 치면 여기는 무슨 취급으로 가야 되죠? 복수 취급으로 가야 될 것이고 앞문장 전체면 무슨 취급으로 가야 될까? 단수 취급. 근데 만약에 이게 학교 시험 문제, 영장 문제로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Q always gives Ella flowers인데 여러분들이 which make her happy라고 적었단 말이야. 근데 틀렸어. 학교에서 makes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세요. 선생님 근데 표가 레일라에 꽃을 줬고 그 꽃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드니까 선생님 선행사를 플라워를 쳐갖고 봐도 되잖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맞네? 맞다고 해줄게 해준다? 안 해줍니다. 왜 그렇다 그랬지? 왜 이 예문을 내가 쓸 수밖에 없다? 꽃은 레라쌤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레라쌤이 행복하지? 그렇지, 표가 준 꽃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절대 안 까먹겠네 선생님이. 여기서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예문을 들은 거냐면은 생각보다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인 경우가 되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앞문장 전체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말 될 것 같기도 하고 저것도 말 될 것 같기도 하고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아닙니다. 얘예요. 헷갈리면 좀 유치하지만 무조건 뭐로 가라? 앞문장 전체로 가라. 앞문장 전체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왜요 쌤? 왜 헷갈리면 무조건 앞문장 전체로 가야 돼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헷갈린다는 말은 지금처럼 내용상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앞문장 전체로 갔을 때가 내용이 더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 선행사가 앞문장 전체인 경우는 그냥 암기처럼 가면 무조건 쉼표 찍고 무조건 위치 쓰고 뒤에 단수 취급까지. 그래서 쉼표 찍고 위치인 경우만 의심해주면 된다. 근데 그때 헷갈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면 그냥 뭐로 간다? 앞문장 전체로 가서 무조건 단수 취급으로 가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여기에 make가 아니라 makes라고 s를 붙여줘야 된다. 다 했습니다. 자, 가장 쉬운 것부터 가자. 기본부터. 우리 관계대명사가 명사 수식하는 경우는 참 많이 봤는데 쉼표가 찍혀있는 관계대명사는 그리고 그것은 정확하게는 그리고 플러스 대명사로 풀어서 해석을 한다. 이때 이번 상세하게 들어가서 이때 and 플러스 대명사에다가 대명사에 뭐를 적을지를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시험은 잘 안 나오지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상정을 하면 일단 우리 쉼표 찍은 관계대명사도 반드시 뒤에는 무슨 문장이 와야 되고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 주어나 목적어 없는 문장이 와야 되고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에서 사람인지 사물인지를 파악하고 뒤에 있는 이 불완전한 문장에서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파악해서 별로 안 어렵습니다. 남자 주격이면 he, 목적격이면 him, 여자면은 she, her, 사물이면 it, 복수면 they, them. 끝이야. 이제 8개 다 해야 돼. 그밖에 없고 다 적어줄까? 좋을까요? 아니 왜냐면 별로 경우 수가 몇십 개 되면 모르겠는데 그게 다라니까. he, him, she, her, it, they, them 얘가 다라니까요. 그래서 사람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사물인지 복수인지 파악해서 어떻게 해준다? 그 주어 목적어만 집어넣어주면 된다. 그래서 이건 잘 안 물어보지만 여러분들이 좀 씹어먹기 위해서 여기까지도 파악을 해 보라. 그 다음에 시험에 오히려 잘 나오는 건 요거 참 잘 나오는데 일단 쉼표 찍고 있으면 대도 안 되고 뭐도 안 된다. 생략도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 잘 나옵니다. 쉼표 찍고 위치 써야 되는 상황이 오면 무조건 앞문장 전체 의심해서 단수 취급을 쓰는 걸 생각을 해 보라. 되겠다. 그죠? 최민이가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네. 이거 여러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생각했는데 영어는 굉장히 시간차에 민감한 이 과목이어서 여러분 영어는 안다 모른다로 가는 게 아니고 뼛속 깊이 안다, 잘한다, 대충 나름 안다, 그 다음에 어설프게 안다. 이 등급이 굉장히 많이 가요. 등급이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여러분 이건 완전히 몸에 빼기듯이 가야 돼요. 여기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She always gives Ella flowers which make 하는 순간 make? makes 잘 쓰지 않나? 한 문장 전체 삘인데 이 느낌으로 그냥 필적인 삘로 이렇게 와줘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가면 게임 끝납니다. 이름 너무 좋거든요. 특히 예쁘게 해주고. 꽃을 어? 네. 아니 레아셀은 꽃이잖아요. 레아셀은 꽃이니까. 이거 반지나 이런 걸로 바꾸면 안 돼. 왜냐면 반지나 목걸이는 내가 안 사줘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 쉽죠?
채민이는 수학 좀 하지. 아니요? 연인 수학 좀 하. 저는 70점 그래서 나 너무 낮아. 70점 높은 편이라서 평균 54. 쌓아나가면 돼. 영어 수학 과목의 특징이 좀 장기전으로 가는 과목이어서. 아니 근데 이번에 수학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 맞다. 내가 앞에서 내가 이전 점수 내 대충 내가 다 쓰는데 네. 그러면서 장기전이다. 주문이 쉬운 주위는 진짜 싫어요. 무슨 얘기 해줄까? 지금 이제 좀 앞으로 입시가 바뀌면 바뀔 수도 있는데 거의 작년이나 이전까지 거의 10년 이상의 분위기는 이제 수학이 조금 이제 내가 조금 그거 해서 많이 문과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재학생들 중에 특이한 경우 제외하면 3년부터 잘 못 받아요. 재학생들. 알고 있어. 거의 그냥 아예 거의 공주로 가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정상적인 학원이야. 우리 학원 얘기 안 할게요. 다른 여기 있는 우리 교화 지역에 있는 학원들 다 열심히 잘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특별한 어떤 경우 제외하고 그냥 일반 고등학생인데 한 중위권, 중상위권 정도 하고 나름 일반고에서 그냥 좀 하던 학생이 그냥 학원을 다녀서 나름 공부했잖아요. 그냥 결국은 다 4등급 아래로 다 합친 거예요. 다 이렇게 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요. 공부 등급제에서. 아니 수능 등급제 내신 말고 내신은 다 아니지. 그러니까 내신 한 2등급 받는 애들도 모의고사에서 4등급으로 가요. 왜 그렇지? 이과 애들 때문에 이과 애들이 이과가 없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힘들고 자시고 해도 어차피 나중에 여러분 하면 올라갑니다. 거꾸로 역치기 하면 돼요. 역치기로 올라가면 돼요. 어차피 대학 가면 돼요. 그리고 이과가요. 이과라고요? 문과 생각하고 있어? 저 너무 문과인데. 어? 너무 문과. 저희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 아니야. 그 문과니까는 없어지지는 않아요. 왜? 어차피 선택 과목이 있잖아. 통합으로 다 바뀌어도 그래도 대략에 과목이 겹쳐서 그렇지. 아예 그 선이 아예 없이 그렇게 되진 않아요. 수학적으로 정리한다 했지? 정리됐지? 이번에 어법이 좀 쉬워. 네. 그나마 얘가 제일 봐줄만한 어법이고 이제 진짜 어법 없습니다. 아니 두 번째 이거 바로 넘어가도 되나? 정리할 수 있지 얘들아? 안 어렵죠? 지표 지금 관계 대명사 알겠죠? and 그리고 플러스 대명사로 풀어서 간다. 자, 두 번째로 들어갈 건데요. 이게 뭐냐면 가주어 진주어예요. 아니 가주어 진주어 이거 중1 거 아니야? 중1 거? 이걸 왜 지금 너무 쉽죠? 가주어 진주어 거의 중1 겁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그렇죠? 앞에다가 가짜 주어 is를 둡니다. 근데 한번 물어보죠. 왜 굳이? 가주어 왜? 굳이 주어를 왜 is로 바꿔요? 왜? 귀찮게? 주어 길어서. 주어 길면 어때서? 길면 안 되나? 아니 애매하는 그게 다가 아니고. 오늘 기분이 되게 좋으시네요. 아니야 쌤 오늘 지금 너무 안 좋아요. 지금 기분 너무 안 좋아서 나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야. 그 쌤이 이게 나이가 드는 게 느껴지는 게 쌤이 그 약간 그게 있거든. 아무리 쌤이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수업은 즐겁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쌤 질문입니다. 쌤 또 이렇게 할까요? 수업 안 즐거워요. 그래 내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수업 별로 안 즐거울 수 있는데 하여튼 그래 됐어. 말 너무 많다. 어쨌든 간에 힘들어도 하여튼 그래서 왜 주어 기면 어때서? 맞아요. 주어 기면 어때서? 응? 뭐? 정확히 동사
동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게 한국어는 원래 동사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동사가 늦게 나오는 게 굉장히 익숙해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 채민이가 어느 날 쌤 한다고 쌤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왜 제가요 영어를 오랫동안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다른 일정도 있는데 수학도 해야 되고 학교 일정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지난주에 막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다가 선생님이 무슨 프로그램이 어쩌고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숙제를 못 해왔어요. 이거잖아 지금. 한국말은 끝에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이 답답함을 굉장히 익숙한데 영어 쓰는 사람들은 이거 못 견딥니다. 영어 쓰는 사람들 뭐부터 해놔야 돼? 숙제 못 해왔어요? 왜냐하면 하고 뒤에 뭐 이렇게 다 붙는 거지. 결론을 내줘야 돼. 어디서 결론이 나지? 동사에서 결론이 나거든. 그렇게 다 합니다. 주어가 길어서 누구를 살리려고? 동사를 살리려고. 그래서 뭐 it is important, 중요하다. 뭐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 중요하다, 해야 한다. 동사를 찍고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뒤에 붙는 진주어는 깁니다. 기본적으로 길어요. 긴 주어가 나오고요. 보통 많이 쓰는 게 두 가지죠. 뭐거나 투부정사거나 아니면 뭐거나 대절이다 그지. 대 플러스 무슨 문장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완전한 문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진주어에서 특히 투부정사하고 대절이 길게 나올 때 빨리 동사로 결론을 내주고 그 다음에 뒤에 주어로 뒤에 들어가서 진주어로 살려준다. 다 했죠? 이게 기본입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it is true. 아예 뭐라는 거지? 못 받고 시작하는 거야. 너희가 뭐라고 하든 아니야 이거 사실이야. 시끄러. 사실이야. 뭐가 사실이야? 뒤에 큐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되게 핸섬한 사람이라는 거 사실이야. 미안하지만 이 못 박은 거야. is true. 게임 셋. 끝난 거예요. 이 사실이야. 뭐가? 표가 잘생겼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못 박았습니다. 진주어가 들어갑니다. 됐습니다. 여기 있는 기본이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앞에는 is를 쓰고 뒤에는 that을 쓰는 이 경우가 지금 방금 본 가주어, 진주어도 있지만 여러분 중3어법에서 잘 나오는 뭐가 있냐면 이때 강조 구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혹시 아니 이때 강조 구문? 강조하고 싶은 걸 좀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it 하고 나면 여기에서 강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that 뒤에다가 나머지를 이렇게 써주는 게 이때 강조 구문이에요. 뭐 예를 들면 해보자. 우리 학생들이 영어를 가장 좋아하는데 영어를 좀 강조하고 싶으면 it is English 강조 딱 때려놓고 that 뭐가 students love most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너무 옛날 가수다. 이번에 BTS의 콘서트가 열리는 곳은 잠실 운동장이다. 같으면은 it is the 잠실 stadium 다시 해놓고 that 뒤에 들어가서 BTS will hold festival 이런 식으로 콘서트 이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건데 똑같이 앞에 뭐 있고 it 있고 똑같이 that 있고 똑같이 it 있고 똑같이 that 있으니까 헷갈리거든요. 헷갈리는데 되게 쉽게 정리를 해줄게요. 정말 쉽게 해줍니다. 가주어, 진주어는 여기 주로 뭐가 들어갈까요? 외우세요. 형용사가 주로 들어가요. 아까 말한 것처럼 it is important, 중요하다. it is true, 사실이다. it is necessary, 필요하다. 식으로 형용사가 들어가고 형용사가 안 들어가더라도 주로 동사류가 들어가요. 주로 수동태인 경우가 많아요. it is said that, 말해진다. 데디아라는 것이 또는 it is believed that, 믿어진다. 데디아라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요. 주로 형용사나 동사류가 들어가는데 여기 강조 보면은 이 강조 내용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사람, 사물, 장소, 시간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석을 안 해도 그냥 거의 보자마자 거의 풀 정도. 그렇지만 해석을 해주세요, 얘들아. 해석을 안 해도 그것은 바로 표셈이야. 그건 바로 영어야. 그건 바로 아까 잠실 스테디움이야. 그건 바로 어제야. 사람, 사물, 장소, 시간이면 거의 이거는 빼박으로 강조 구문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중요하다, 필요하다, 말해진다, 믿어진다, 제한되어진다
동사나 형사가 나오면 그때는 가주어, 진주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이게 100%가 아니고 한 99% 정도 돼요. 이 확률이. 1%까지 완벽하게 하려면 조금 더 복잡해지거든. 안 할게요. 일단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거의 99%에 준하는 거의 해결책이니까 일단은 이렇게 알아두고 간다. 그래서 강조근문도 덤으로 하나 알아두세요. 됐네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렇지. 오케이. 여덟 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좀 세게 갈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적어보세요.